저도 다 망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다 줄을 세우고 있어요. 아, 견물을 했었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매장에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표님께서 그 매장에 실제로 매장을 관리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아, 아니, 아까 이제 브런치를 별로 안 네.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네. 고객님이 남긴 브런치를 어디 몰래 가셔가지고 막 드셔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고객이 남긴 걸 드셔보시고, 네. 아니면 거기에서 고객님들이 뭐 앉았던 자리, 아니면 사진 찍었던 곳,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들어가 보면서 경험을 직접 다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화장실을 경험해 보시면서 심지어 변기도 뚫으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변기를 그냥 손을 그렇게 네네. 다짜고짜 집어넣으셔서 네네. 똥 있는 변기를 그냥 뚫어버리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 그냥 집게로 뚫으면 안 됩니까? 네. 손을 꼭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구나. 저는 집게로 안 하고 손을 저렇게 집어넣으시는 거 정말 거침이 없으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게 뚫어뻥으로 해도 되고 예. 근데 되는데 저는 그런 똥이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예. 그 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습관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시려고. 빨리빨리 하고 툭 뚫고 올리고 막 하고 해야 그냥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냥 뭐 주저할 거 없이 그냥 손이 그쵸, 들어가 그쵸. 버리시는 거죠. 먹는 것도요. 제가 고객이 13,000원, 14,000원을 네. 남기려고 시켰겠어요? 아니죠. 다 배고파 드셔야죠. 시켰겠죠. 예, 예. 근데 남겼어. 분명히 문제는 있거든. 그래서 먹어보는 게 맞아요. 그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 메뉴가 망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 개선해서 보완해서 맛있는 메뉴를 만드는 게 낫겠어요? 빨리 개선 보완해야죠. 그럼요. 네. 그러려면 내가 네. 먹어봐야 돼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좀 반성을 한 게, 제가 비위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인간인데 남긴 걸 먹는다든가 이 변기에 손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사실. 근데 뭐 사실 변기에 손을 넣는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대표님이 그냥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뒤 안 들어보고 바로 내 손에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그게 맞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변기가 될 수도 있고 고객님이 남긴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주저없이 내가 바로 확인해 본다. 왜 맛이 없을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먹어보는 거고, 막혀 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뚫어버리는 거고. 맞아요.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그냥 바로 그냥 실행에 옮기시는 것들을 보고 맞아요. 나는 좀 주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세요. 예. 다 그럴 거예요. 지금 매장이 서울에 3개가 있고 광주에 2개가 있고, 광주가 전라도 광주, 네네. 그리고 여수에 하나가 있고 부산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뿌려져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곳들을 어떻게 운영을 관리가 제대로 되시는지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제가 네. 최근에 가서 먹어본 거는 이제 속리단길에 있는 그 송파점이죠. 그 송파점에 가서 제가 먹어봤을 때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매장이 되게 운영하기 어려운 아이템인데 그거를 이렇게 사장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잘 내놓으시지?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해요.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또 매니저가 없으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막 좋았다 안 좋았다 저도 하긴 해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늘 그 시스템이라든지 네. 관리는 퀘스천 마크예요. 네. 힘들긴 하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팀원들의 이제 그런 베네핏, 음. 리워드 보상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제가 또 정적이기 때문에 네. 인간적으로 이제 케어하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가능한데 뭐 200명, 300명 되면 힘들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저는 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딱 뵀을 때는 되게 좀 다정하게 이렇게 좀 형처럼 잘 챙겨주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좀 느낌은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뭐 보상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뭐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나요?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리고 좀 확실히 임원이 되면 다른 거 이제 뭐 매출에서 뭐 네. 그 수익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쉐어를 하는 거죠. 음식의 서비스나 퀄리티가 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점장님들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점장님들이 그런 퀄리티 관리를 스스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표님께서 가셔서 조금 정기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주시는 건가요? 꾸준히 이제 매뉴얼대로 하고요. 네. 모니터 요원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리뷰라든지 컴플레인 나오면 네. 그걸 즉각 저희가 다 봐요, 민감하게.
그래서 빨리빨리 예. 수정 보완을 해요. 네네. 그래서 고객한테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은 보상을 또 해주고요. 온라인상으로 어떤 고객님들이 남겨놓은 그런 반응들을 살피는 직원이 있는 저 거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망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리뷰에 올라간 것들은 뭐 인스타도 있을 것이고 네이버 뭐 블로그라든가 뭐 네이버 영수증 리뷰, 배민도 그럴 배민도 것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카카오맵, 티맵 뭐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창업가나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요. 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가 잃었으면 안 고친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망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매뉴얼을 점검을 하는 주체 관리자가 또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매뉴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한 번씩 가서 또 정기적으로 네, 전체적인 매장 관리를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매장이 저는 좀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오히려 운영하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관리자도 들 수 있고 모니터 요원도 그쵸, 들 수 있고, 인력을 다쓸수 예, 있으니까. 그런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비전도 줄 수 있고 이런 맞아, 부분이 맞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이악 물고 아까 기세라고 하셨죠. 쭉 밀고 나가면은 맞아.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 좀 되게 쉬워지는데라고 하는 선이 있거든요. 잘한다. 예, 맞아. 그 선까지 딱 올라가시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때까지는 좀 갈아 넣으시더라도 맞아요. 그 선 이상 넘어가면은 좀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맞아요. 고생스러우더라도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같은 예,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매장 오픈하신 데들을 네. 다 지도로 다 봤는데 그 누구나 알만한 큰 상권보다는 네. 조금 작은 상권 위주로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 보통 그냥 좋은 상권으로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예. 저는 경쟁하는 게 싫어요, 최대한. 네. 그리고 내가 돋보이고 싶지 막 원오브댐 그들 중에 하나에 막 묻혀갖고 가격 경쟁하면서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오은이도 되고 싶고 네. 그러려면 일단 저는 세대수라든지 수요는 일단 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라인 음. 니즈 노붓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좋은 와인의 매장에서는 음. 간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좋은 제품에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딴 건 없어요. 가장 큰 브랜딩은 제품이에요. 네. 외식업에서 본질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네. 마케팅을 잘 활용을 하면 분명히 상권이 저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원래 형성되어 있는 좋은 데를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경쟁을 막 무한 경쟁을 하느니 내가 들어가서 만들어 버리겠다 상권을. 배달이라든지 다양하게 뭐 온오프라인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네네. 좋은 곳은 찾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되는 저는 매장을 네.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네. 차라리 또 어디 가서 뭐 권리금 많이 줄 바에는 음. 권리금 안 주고 네. 저는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 그 그래서 돈으로 마케팅 태우고요. 네. 그리고 그 돈 그런 매장이고 그런 건물이면 쌀 거예요. 레버리지 이용해서 레버리지 이용 안 하면 당한다니까요. 네. 그 건물주들 다 레버리지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다. 그렇죠. 그래서 전 당하지 말라고 계속 네. 얘기해 주시는데 네. 결국 그런 곳에서는 레버리지 이용하면 건물을 살 수 있어요. 두세 명 뭉쳐서 사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권이면 비싸니까 못 사겠지만 음. 좀 작은 상권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괜찮은 입지에 있는 그럼요. 건물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상업지가 있고 준주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네. 3종지가 있고 2종지가 있고 1종지가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2종지에서 충분히 그런 데서 아, 이거 이제 하이라이트가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이제 시작인가요? 설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아 진짜를? 아 이제 안 끝나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기획이죠. 기획으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웃기다. 정말 중요한 건 건물이잖아요. 아 네. 건물 매입이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건물주 다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좀 막연해요. 건물 매입을 왜 해야 되나요? 건물 매입을 왜 해야 되냐면 네. 건물주들이 좋은 건물주도 있는데 건물주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 될 비율이 5% 7%예요. 아, 굉장히 낮아요. 5%밖에 안 된다는 게. 그럼 이 사람들 네. 쇠가빠지 뒤지게 고생하고 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저 부가가치야.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지금 이걸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시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일하다가 누가 빵꾸 내고 또 인생 갈아놓고 애기 키우고 그러다가 한 20년 뒤에 건물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은 가만히 있나요? 뒤지게 또 올랐을 거야. 그건 자기 꿈을 이뤘어? 그걸로 만족해? 애기 안 아프고 잘 컸어?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그걸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지금 사다 놓으면 사업소득, 자산소득 두 바퀴로 이렇게 슉 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경험했던 예. 거고. 내가 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은행에서 난 너무 짜증나는 게
제가 비 올 때 우산을 뺏어본 데가 음. 은행이었어요. 그러지 않던가요? 그렇죠. 막상 네. 돈 필요하면 담보 내놓으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은행을 이제 나는 VIP가 되다 보니까 지점장이 돈 쓰라고 난리지. 비바람 폭풍 몰아칠 때 있잖아요. 제 경험담이에요. 네. 제일 VIP 데리고 가서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고 안전한 곳이고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격차를 이 금융 때문에 이 임계점 때문에 이렇게 갈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부채를 빚을 무수한 사람은 벼락거지가 돼 있을 것이고 이거를 활용하고 이용한 사람은 이제 멋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물론 행복의 그 기준은 다 척도는 달라요. 근데 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예. 저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저희 장사에서 고생하신 분들 네. 다 건물주 예. 한두 채씩은 했으면 좋겠다. 건물주들이 호의호식 하면서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놀러 다니고 전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장사하신 분들이 건물주 되는 게 저는 등가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강호동 대표님을 찾아온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제 일식 매장을 3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다 망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다 줄을 세우고 있어요. 건물을 했었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건물 했으면 건물 가격이 이제 2배 3배 올랐지. 건물 가격이 2배, 3배 올랐을 텐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있었을까? 막연하게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언젠가 해야지. 대부분 다 이래. 네, 언젠가 해야지. 그게 맞다는 건 알아요.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당장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이제 제가 올해도 창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내 거 그러면은 해야 되겠다. 내 건물 사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신 게 강호동 대표님의 책을 보고서 그리고 제가 너무 공감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현실상 현실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이 창업 비용이 1억도 안 되거나 뭐 많아야 2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대출 연끌을 해서라도 건물을 사야 될까요? 준비된 자에게 뭐라고요? 기회고죠. 맞아요. 네. 이거예요. 지금 대표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준비되면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준비가 안 하고 있으면 기회는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서 안 잡고 내가 잡아요. 왜? 난 준비가 돼 있거든. 여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죠. 이를테면 내가 1억밖에 없어. 네. 근데 낸 장사를 하고 있어. 네. 근데 큰 재주가 있어. 어떤 재주요? 내가 이 건물에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 근데 내 주위에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또 2, 3억씩 있어. 네. 대출 받을 수도 있어. 아파트 대출을. 그래서 우리 건물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 임차를 상업용 건물은 가장 큰 리스크가 공실 리스크니까 나 이거 해칭해줄게. 내가 하잖아. 내가 월세 못 낼 돈은 아니야. 그래서 들어가자. 그러면 3명이서 모아갖고 직장인들이라든 쩐주들은 네가 장사를 한다고? 그럼 리스크가 없다고? 알았어 하자. 그렇게 해서 공투 계약서, 공동투자 계약서 정확히 쓰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지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뻥쟁이에 뻥. 무슨 아는 게 힘이야. 아는 게 힘이 아니라 비로소 실천의 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이 있다고 그냥 돈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공동 투자를 받는 것도 방법이니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장사만 뒤지게 인생 갈아놓으면 진짜 나만 골병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그냥 일반적인 건물주보다 되게 유리한 게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실이 안 나잖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모으기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공동 투자하기도. 내 말이 그 말. 네. 그리고 좀 베네핏 더 얻어야죠. 그렇죠. 내가 네. 제주부는 곰하니까 좀 얻어야죠. 월세를 더 깎아주라 하든지.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냥 혼자서 장사를 할 건데 장사를 투자받아서 하는 것보다 장사보다 건물을 투자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투자자를 모으기도 더 좋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했잖아요. 지금 했는데 엑시트를 하고 네. 또 계속 짓고 다니고 뭔 연병 났다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하겠어요. 제가 좋으니까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좀 제가 단순 무식한 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10억짜리 꼬마 빌딩이 있어요. 그거 하나 매입해가지고 제가 창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자, 뭐든지 20% 잡으면 돼요. 네. 상업용 건물은 대출 규제 안 잡아요. 상업용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뭐 LTV라 뭐 이런 걸 좀 낮추더라도 잡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80%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약에 땅이 만약에 10억이다. 네. 그럼 거기서 2억 나와요. 그럼 건축이 또 뭐 거기서 한 7억이 나온다. 네. 그럼 17억이잖아요. 네. 17억에 20%만 하면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진 않지만 계산하기 쉽게 만약에 시공비, 취등록세 다 포함해갖고 10억, 땅 10억 네. 그렇게 해서 20억이다. 네. 그러면 4억만 있으면 돼요. 4억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인테리어도 이 안에서 녹여서 하면 돼요. 네. 최대한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또 들겠지만 네. 최대한 아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1층에만 들어가고 뭐 2층, 3층은 세를 준다. 그러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방법은 될 수 오, 있겠네요. 맞아. 그러면 이제 내 에코티, 자기 자본이 좀 네. 줄어드는 거죠. 그 얘기 네. 해드릴게요. 실제로 최근에 멘토링 하는데 저한테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얘기 있었냐면 이분이 고깃집을 하는데 네. 월세를 600을 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음. 근데 건물주가 3년 만에 와갖고 3배가 올랐대요. 그러면서 팔게 됐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돈이 네. 없었는데요. 사장님 보증금 1억을 주셔갖고요. 제가 결국은 이 건물을 사서 3배 벌고 나갑니다. 그래갖고 그날 아파버렸잖아요. 뭐 매기는 것도 아니고 뭐. 예, 그래갖고 뭐 선물 하나 갖고 왔대요. 그래요? 근데 선물 던졌대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접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증금과 여러분 월세로 지금 건물주들은 놀러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 꼴 볼 거예요? 보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돈 없다, 뭐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 돈 있는 분 찾아볼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업 계획도 만들어보고 네네. 물건도 많이 찾아보고 그럼요. 이런 걸 통해서 야 이런 거 어떠냐 이렇게 내 주변에 어떤 직장인이라든가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그때 안 한다 그래도 제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 해보고 난 1억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고 끝. 이렇게 하면은 제 방송을 보면 의미가 없겠죠. 5천만 원도 응. 건물주 될 수 있고요. 네. 1억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건물주 무조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